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담보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동차 담보대출, 그러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이 나가는 상품이고요. 일반적으로 고객님들께서 자신의 차량에 할부가 남아있으면 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은 신차 할부가 남아있는 분께서 차량 시세만큼 대출을 받으신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신차를 특히나 구입할 때 보면 우리가 현금이 있어서 저녁 다 현금 주고 그리고 차를 구입하면 그거만큼 좋은 일이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차량을 구하시는 분들이 없죠. 특히나 우리 같은 서민은 더더욱 있는데, 자, 이 고객님 경우에는 신차로 차를 구입하실 때 그 차량의 10%를 먼저 선수금으로 납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90%를 이제 할부로 이용하신 거예요. 자, 이 경우에 보통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차가 5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10%니까 500만 원 먼저 자동차세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4,500만 원만 할부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이 캐피탈은 차량으로 이 4,500만 원 전액을 설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자, 우리가 이 설정이라는 게 또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집을 구입할 때, 그죠? 집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이 집에다 설정을 하고 대출을 해주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차량도. 그런데 이 차량은 좀 집하고는 좀 틀려요. 어떤 분은 이 차량에 할부 받은 100%만큼 설정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받은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할부를 받았는데 설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본인이 소득이 있고 신용이 좋고 기대출이 별로 없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설정이 적게 걸리거나 아니면 설정이 아예 안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이 고객님 역시 신차 할부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지만 차에가 설정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은 그걸 모르죠. 내 차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솔직히 저도 제가 일을 하면서 예전에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그때 차를 구입할 때 저도 할부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따로 자동차 담보대출 이용할 일은 없어서 특히나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저도 제 차에 설정이 얼마나 걸렸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설정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그 할부금을 다 갚을 때 마지막 달에 다 갚는 마지막 회차에 설정되어 있는 걸 이제 해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삭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삭제 비용이 또 들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도 삭제 비용을 드리면서 그 설정된 걸 삭제했으니까 아무래도 설정이 돼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 고객님의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분께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자동차 담보대출로 문의를 주신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신용대출로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이분 직업이 무직이에요. 무직. 자동차 담보대출은 무직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를 담보로 대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설정이 들어가니까 무직이든 소득이든 그에 상관이 없어요. 다만 소득이 있는 분들은 차량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신용이나 그 외에 부채 내용이 없는 경우에, 아니면 있더라도 소득보다 적은 금액으로 나올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소득이 없다고 해서 대출이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차량 시세만큼. 차량 시세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 그럼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역시 무직이어서 그건 처음에 모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좀 목돈이 들어가게 생겼다고,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 금액도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주셔서
조회를 하기 전에 고객님 상황을 좀 많이 파악을 해봤어요. 무직자 대출 상품이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신용카드 소유자 대출, 보험론, 그 외 무직자 대출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그게 다 안 됐어요. 보험론의 경우에는 뭐 10만 원 이상 납부한 게 1년 안 되게 있었고, 그리고 신용카드 경우는 불과 얼마 전에 일주일 정도 연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신용카드 소유자 대출의 경우에는 최근에 연체 기록이 있어버리면 당연히 안 됩니다. 뭐 등급이 아무리 좋아도 뭐 연체 기록이 있으면 등급이 좋지는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을 확인해 보는데 이거는 대출이 참 애매하게 나오기 어렵고 나오더라도 소액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대출이 뭐가 있냐고 여쭤본 상황에서 이제 그때 신차 대출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신차 대출이 있으면, 신차 할부가 있으면 잘하면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고객님께 차량 조회를 해본다고 했어요. 고객님께서는 지금 차량 이 할부 잔액이 거의 뭐 시세만큼 있어가지고 어려울걸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걸 모르시니까 알았으니까 일단 차량 번호만 알려주세요. 고객님 성함하고. 그러면 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서 차량 번호하고 성함만 알아가지고 차량 조회를 해봤더니만 역시나 신차 할부고 이분이 등급이 나쁜 편이 아니어서, 그리고 차를 구입하실 때는 자격이 괜찮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설정이 없이 이 차를 구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차량 시세를 조회해보니까 차량 시세가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차가 뭐냐면 QM6 르노 삼성 르노인가요? 르노 삼성인가요? QM6 2016년식. 제가 다른 차량을 보니까 다른 차량에 비하면 시세가 좀 낮더라고요. 차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차여서 그래도 2천만 원까지 가능해서 고객님께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고객님께서 깜짝 놀라시죠. 아니 할부가 있는데, 신차 할부가 아직도 2천이 넘게 있는데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나오냐고. 네. 차량 자동차 추가 대출, 그러니까 후순위 대출은 현재 이 차량에 남아있는 할부 잔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차량으로 설정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차량 할부는 2천만 원이나 되는 차량 시세만큼 남아있지만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전혀 없으니까 어차피 이 후순위로 대출 나가면 다시 차량을 설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설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100% 다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 시세만큼 대출이 가능한 거죠. 고객께서는 뭐 자신이 원했던 목돈이 똑하니 나오니까 금리는 뭐 16.4%로 해서 그렇게 뭐 낮게 설정은 안 됐지만 어차피 뭐 중고차 담보대출이다 보니까 금리가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등급에 비례해서 금리가 저렴하게 잘 나온 편이고, 고객께서는 2천만 원 전액을 이용을 하시게 됐죠. 2천만 원 전액을 4년 했으니까 얼마나 납부하는지 한번 봐드릴까요? 금액이 2천만 원에 16.4%에 차량 담보는 48개월입니다. 4년. 그리고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똑같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57만 원. 정확하게 57만 911원. 고객께는 현재 무직이신데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고 여쭤봤더니만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뭐 무직이지만 따로 또 뭐 수입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뉘앙스가. 어차피 뭐 결정이 고객님이 하시는 거고 저희가 원하시는 대로 대출만 해드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께서 원하시는 대로 대출해드렸고, 다만 이제 부탁을 드렸죠. 가능한 연체는 뭐 고객님한테도 안 좋지만 저희한테도 안 좋으니까 연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고객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2천만 원 전액을 다 이용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후순위 자동차 추가 대출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 차량으로 남아있는 할부 잔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차량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들께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시는 경우가, 설정되어 얼마나, 저도 역시 예전처럼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궁금하시면 저한테 소유자분 성함하고 차량 번호만 알려주시면
설정된 금액이 얼마이고 이 차량으로 해서 가능한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 결과 받아보시고 나서 이용하실지 아닐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동차 후순위 추가대출 상품에 대해서 사례까지 들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대출 상품으로 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